얼마 전 출판 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아카이브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무려 물곰이라 불리는 생명체인 완보동물을 양자 중첩 상대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는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아니라 슈레딩거의 물곰인 셈이죠. (20세기) 초 광자나 전자 단위에서 이중슬릿 실험을 하던 중에 관측하지 않을 때에는 이중슬릿을 동시에 통과하지만 이중슬릿 중에 어디로 전자가 통과를 하는지 측정을 하려고 시도를 하다 보면 동시에 두 구멍으로 전자가 통과하는 그 현상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양자역학의 이상한 실험 결과에 대해 코펜하겐에 있었던 회의에서 닐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는 전자는 관측 전에는 파동으로 존재하다가 관측하면 입자가 된다는 황당해 보이는 주장인 코펜하겐 해석을 하게 되죠. 당시의 슈레딩거와 아인슈타인은 이 주장을 굉장히 싫어했고 이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 제작된 것이 바로 슈레딩거가 제안한 사고 실험인 슈레딩거의 고양이입니다. 여기서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실제로 존재하는 고양이가 아니라 양자역학의 허점을 찌른 가설입니다. 만약에 코펜하겐의 해석대로 소립자의 세계에서 관측 전까지 입자의 위치나 상태가 확정이 되지가 않는다면, 즉 파동 함수로 존재를 한다면 상자 안에 고양이를 넣고 방사성 붕괴가 될 확률이 반반인 방사성 동위원소를 넣는다면 고양이는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살아있으면서도 죽어있는 상태가 중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양자역학이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나눠가면서 양자역학에서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을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 정면 비판한 것이 바로 슈레딩거의 고양이인 것이죠. 하지만 더 놀랍게도 과학이 발달하면서 슈레딩거의 비판보다는 코펜하겐의 해석이 맞다는 결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제 채널에 올린 영상에서도 현재까지 광자나 전자뿐만이 아니라 플로렌이나 더 큰 분자들에 이어서 심지어 유기물까지 이중슬릿 실험을 통과했기 때문이죠. 당시 연구팀의 최종 목표는 바이러스나 가장 작은 박테리아를 사용해서 이중슬릿 실험을 성공하는 것이라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광자나 전자는 엄청나게 작고 또 빨라서 이중슬릿을 지나서 스크린에 도달할 때까지 관측이 안 되는 것이 가능하긴 하지만 크기가 큰 분자들은 날아가는 도중에 공기와 부딪히거나 여러 가지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지금까진 말이죠. 얼마 전 출판 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아카이브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무려 물곰이라 불리는 생명체인 완보동물을 양자 중첩 상대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는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아니라 슈레딩거의 물곰인 셈이죠. 연구팀의 주장에 따르면 절대 영도로 냉각된 물곰을 아주 일시적으로 양자 중첩 상태로 만들었으며 이 물곰의 중첩 상태를 사용해서 양자 컴퓨터 회로를 동작시켰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리 진공 상태에 절대 영도로 냉각을 시킨다고 해도 살아있는 생명체로 이중슬릿 실험을 성공하기는 힘듭니다. 연구팀은 대신에 물곰을 양자 컴퓨터의 큐빗으로 만들 방법을 생각을 했는데 양자 컴퓨터의 회로에 물곰을 넣고 원래는 큐빗을 넣어서 양자 중첩을 유지해야 하는 자리에 절대 영도로 만들어진 물곰을 넣었습니다. 연구팀이 주장하는 데이터에 따르면 극도로 짧은 시간에 물곰 큐비트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물곰 큐비트가 실제로 작동을 했고 살아있는 생명체로 양자 중첩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때 참여한 물곰 중에 하나는 해동을 시켜서 살아났다고 하네요. 물곰은 크기가 0.1mm 정도로 굉장히 작은 완보 동물로 불리는 생명체인데 절대 영도나 공기가 없는 곳에서조차 생존이 가능해서 과학 연구에서 무수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주 같은 극한의 환경에서조차 생존이 가능해서 우주정거장까지도 갔었죠. 또한 냉동 상태에서 해동을 해도 살아날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도 양자 중첩 실험 이후에 한 마리의 물곰이 소생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나머지 물곰은 전부 다 사망했다고 하네요. 이중슬릿보다 양자 컴퓨터 큐빗으로 만들어서 동작하는 실험이 더 쉬운 이유는 이중슬릿은 슬릿을 통과하고 스크린에 도달을 할 때까지 긴 기간 동안 단 한 개의 원자와도 상호작용이 없어야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아주 극도로 짧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측정이 가능한 시간 동안 상호작용이 없을 수가 있다면 그 시간 동안은 코헤어런스 스테이트가 되는 것이죠.
다만 이 논문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아직 출판 전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아카이브에 실린 내용이기 때문에 아직 동료 심사가 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꽤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 논문 내용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험이 성공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의심을 가지고 있는 물리학자들도 측정을 하기 전에는 생명체도 중첩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내용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립자가 아니더라도 관측되지 않으면 중첩 상태를 지닌다는 의미는 충격입니다. 코펜하겐 해석 때는 아인슈타인과 슈레딩거 같은 많은 과학자들이 이 견해에 반대했었지만 현재 최첨단 물리학계에선 코펜하겐 해석이 맞다고 보고 있죠. 그리고 이 내용은 우주가 시뮬레이션 다중우주라는 가설에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최적화하기 위해 관측하지 않는 정보는 파동으로 존재한다는 재미있는 주장으로도 사용되는 떡밥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우주가 프로그래밍된 시뮬레이션일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지만 그 주체가 인간이라는 내용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과학과 종교의 다른 점은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나온다고 보는데 저는 신이 인간을 창조했거나 모방을 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댓글에서 보면 무슨 다 겜돌이만 있어서 시뮬레이션 게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수학 공식이나 빅뱅이나 우주의 물리현상을 재현하는 시뮬레이션들이 많습니다. 초기 설정값과 수학 공식에 의해 자연스럽게 나온 시뮬레이션 우주라고 보는 것이죠. 시뮬레이션 다중우주론을 게임 NPC에 빗대 설명하는 건 아직도 우주의 중심이 인간이라고 착각하는 인류 중심적인 사고관입니다. 갑자기 얘기가 조금 딴 곳으로 샜는데 이번 연구로 생각을 해볼 것은 실용성이랑 거리가 멀긴 하지만 양자역학과 고전역학, 그러니까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구분하는 기준은 애초에 관측 여부라는 것입니다. 거시세계에서 특히 지구에서는 대기와 강한 태양광으로 인해서 항상 상호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양자 중첩을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도 작고 빠르거나 은하 밖에 우주의 빛도 거의 없고 완전 진공인 곳에서는 양자 중첩은 조금 더 보편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생명체나 바이러스로 이중슬릿 실험을 성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될지는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면